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21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포용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뭔가 쪼그라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며칠 전 통계청은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이 통계는 한 가구당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입니다. 그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소득이 많은 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의 그 소득 격차는 어떠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가구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평균 그 소득이 약 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나 봤더니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다 줄어서 마이너스인데 이 정부가 제공한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 정부 지원금이 무려 16%가 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 나라가 지원하는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가구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1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38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수치인데요. 자, 세부 내역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로소득, 즉 월급으로 받는 소득도 1.3% 줄었고,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1.6% 줄었습니다. 재산소득도 14.4%나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이전소득이 무려 16.5%나 증가했습니다. 이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여기 이전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어떤 세금 지원에 힘입어서 이게 16.5%나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가계 소득이 겨우 0.4%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 그 가계 살림살이가 뭔가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점점 줄어든 반면에 정부가 주는 이 세금에 의존하는 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계소득을 세금에 의존하는 이 경향은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나라가 주는 세금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려 약 48%에 달합니다. 즉, 소득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어들이면 그 100만 원 중에 무려 48만 원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표를 보시면 소득 5분위별 가계 수지가 나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층이 1분위고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가 소득 5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그 소득을 보시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쭉 밑에 보시면 이전 소득이 무려 15.8%나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었지만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상위 20% 5분위 소득을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 2.8% 줄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다 줄어들어서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죠. 자, 보시면 상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하위 계층의 소득은 세금을 막 투입해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걸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니, 뭔가 하위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좋은 것이죠.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서 쪼그라들어서 이 격차가 줄어든 걸 가지고 보형 정책의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발휘했다,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경제정책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니죠. 왜 쪼그라드는 이런 경제를 지향합니까? 자, 소득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그룹의 이 소득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1년 사이 21%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즉, 100만 원을 벌어들이면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19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43%에서 48%로 늘어났습니다. 즉, 소득 100만 원 중에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20만 원이 채 안 되고 무려 48만 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이 세금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하위 계층은 점점 더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자리와도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점점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고용 통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고용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 즉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 그리고 3, 40대 일자리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뿐 아니라 이 정부가 추진해온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만든 결과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무려 29%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건비를 상승시켜 놓으니까 거기다가 주 52시간 이 근로제까지 감행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렸죠.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직종들에서 먼저 살기 위해서 사람부터 자릅니다. 여러분 체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사람이 봤던 이 주차장, 영화관에서, 매점에서, 편의점에서 사람이 있던 일자리에 다 지금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 이 하위 계층의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에만 주목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제목이 저렇습니다. 소득 상위, 하위 모두 나빠졌는데 격차가 줄어 자랑스럽다는 우리 정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1사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1사분기에 비해 1분위와 5분위 모두 시장 소득이 줄었습니다. 소득 상층과 하층 모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을 대폭 투입한 결과 가처분 소득상 1분위 소득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늘었고 5분위, 즉 상위 5분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 양자 간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들어 겉으로 볼 때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소득 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 기인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 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왜곡을 의도했든지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포용정책의 결과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11월 22일 대처 수상은 그의 의회 생활 마지막 날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질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끌어내려서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면 장땡이냐? 격차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대처의 단호함도 지나온 과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빈자 부자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어려워졌는데 평등해졌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의 어떤 경제 성장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 소득 격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우리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은, 즉 소득 분배가 골고루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망가뜨린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양극화 해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니 소득 격차를 줄이자라는 게 지금 뭔가 다 같이 성장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쪼그라드는 이런 격차 줄이기를 하자는 것이냐,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경제 아주 기형적인 형태, 그래서 전 국민을 뭔가 세금에 의존하는 이런 국민들로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